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시험 보실 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딱 2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2달 남은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좀, 남은 기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때 사실 되게 중요한 몇 가지 멘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공부한 거를 쭉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그러니까 한 1000개 정도의 만약에 나무 토막을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 토막이 이렇게 두꺼운 나무 토막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요런 애들도 있죠. 나무 토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한 100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1년 동안에 꾸준히 이제 옮긴 거예요. 그쵸?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커다란 애들부터 이제 먼저 어떻게 했어요? 딱딱 자리를 잡아줬죠. 그러니까 이거를 채워야 될 게 이렇게 큰 애들이 있고 이렇게 작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 옆에 있는 애들을 조금 더 큰 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애들을 해서 점점 촘촘하게 채우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죠? 근데 요 과정을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은 거를 잘 세팅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평가 영역 분류표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평가 영역 분류표 안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큰 나무 토막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한꺼번에 다 옮기려고 하면 사실은 못 하는데 1년 동안 이걸 다 나눠가지고 하나 갖다가 여기다 제자리 놓고 또 하나 갖다가 여기다 제자리 놓고 여기다가 놓고 각각의 자리를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게 시험 보려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다 알지 못할 거고 시험을 보다 보면 이제 약간 이게 뭐지? 자, 근데 그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평가 영역 분류표에서 내가 크게 이렇게 딱 넣어놨던 지식들 있죠. 그 지식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이게 어느 바운더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매핑을 해놓은 그 상태를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어디에다가 가지치기를 여기가 지금 어느 뜬금없이 뭔가 하나가 얘 뭐지?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에 연결된 앤지 여기에 연결된 앤지 우리가 계속 마인드맵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맵을 지금부터는 정말 확실하게 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2달 동안 그 이렇게 크게 꽂아놓은 그 부분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촘촘하게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잔 지식에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 안에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거 어디서 봤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애 같기도 한데 이 문제가 어느 영역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국악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악 공부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정학의 범주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지 민속학의 범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딱 보고 문제를 잘 읽으세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문제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써야 될 가지수가 많다. 근데 그 가지수를 은근히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는 사실 문제 파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문제 파악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목적어에다가 네모
그 다음에 조건에다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뭘 쓰세요 하면 음악적 특징을 쓰고 이거의 맥락적 특징을 쓰고 요거가 교육과정에 적용됐을 때 뭐뭐뭐뭐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뭐뭐뭐을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1, 2, 그 다음에 1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네모가 만약에 목적어가 3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 3개에다가 1, 2, 1, 2, 1 이렇게 하면 이거 5점짜리 문제인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키워드는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주어로 바꾸시면 돼요. 뭐뭐는 첫째 뭐, 둘째 뭐이다.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시는 답이 가장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핑해 놓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학이다 또는 민속학이다, 민속학 기하음악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민속학 기하음악이 종류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무엇일 거예요? 그 중에 범주 안에 어디에다 넣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지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사실 되게 잘 놓쳐요. 하나. 그러니까 다 쓴 것 같은데 쓰고 나 보니까 나중에 가서 답 보니까 내가 얘를 안 썼네? 시험지에는 분명히 있는데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시작을 할 건데 모의고사에서부터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실 때는 반드시 가지수와 키워드 채점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맞춰놓고 그거에서 만약에 모르면 비워둔다 안 비워둔다. 절대로 비워두지 마세요. 비워두면 무조건 0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제일 그럴듯한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그러면 그냥 걔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얘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안 쓰면 무조건 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확률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쓰라고 하는 가지수를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인 거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관리는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계속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문제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푸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2교시 같은 경우는 논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1교시보다 2교시가 시간 관리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술은 쓰다 보면 막 어때요? 잘 쓰고 싶죠. 우리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논술은 만점이다.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만점에 대한 욕심이 이제 막 생기면서 글을 잘 써야겠다. 내지는 이제 여러 하나라도 빠짐없이, 근데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도 잘 해야 되고, 빠뜨리는 답도 없어야 되고, 이런 거 막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얘가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때 뭘 해보셔야 하냐면 시간을 내가 논술부터 풀 건지 서술부터 풀 건지 이거를 먼저 해보세요. 근데 제가 권하는 거는 서술형을 먼저 그냥 푸는데 시간을 한 문제당 몇 분씩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절대 초과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배당 시간이 지났으면 얘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술형을 다 풀었다. 그러면 서술형을 40분 안에 풀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가 남아요? 50분이 남죠. 그렇죠? 그러면 논술형을 30분 안에 풀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분 안에 여기에서 해결 못한 거 있죠. 그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조금 정리하고 싶은 부분을 고치는데요. 근데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검토하고 그 다음에 퇴고할 시간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채점자 마인드로 문제를 보시는 거죠. 내가 약간 글이 이상하거나 조금, 그러니까 좀 더 매끄럽게 나 잘 쓸 수 있는데 막 이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내가 이제 채점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를 맞게 할까 틀리게 할까? 그럼 키워드가 다 있으니까 얘는 맞게 할 거야. 그럼 얘는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답안지 고치시는 거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웬만하면 안 바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모르는 문제를 내가 비워두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만약 쓰려고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럼 뭘로 써요? 연필로 그 문제에다가 답을 써놓으세요. 간단한 키워드, 내가 생각난 키워드들만 여기다가 연필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요 1번을 풀었는데 이제 잘 썼어요. 근데 2번을 보니까 하면서 그냥 뜨악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근데 몇 개의 키워드는 생각나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나는데 이거를 도저히 내가 할당한 그 시간에 다 하기는 좀 어렵겠다. 뭐 6분이면 6분,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 뭐 이제 각각 그 점수 배당에 따라서 문제 배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뭘 하죠? 예, 모의고사를 할 때 이제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요거는 몇 분, 요거는 몇 분. 요렇게 그러니까 단답형 문제는 한 문제에 내가 뭐 3분 안에 풀겠다. 서술형은 6분 안에 무조건 풀겠다. 그러면 6분 안에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래야 몇 문제예요? 서술형 문항이 7문제죠. 그러면 6, 7, 42. 그러니까 이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5분 안에 푸시고 그 다음에 이 점수 배점이 조금 더 높은 거는 6분에다가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안에서 무조건 다 푸세요.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시험지에다가 그걸 답을 다 쓰고 나서 이쪽으로 옮기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때 뭘 연습하세요? 예, 시간 관리하는 거를 연습하시는데 여기다가 안 쓰고 여기다 바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려면 키워드는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플하게 문장을 쓰셔야지 이게 쓰다가 꼬이지가 않아요. 문장이 길어지면 일단 꼬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문장을 간단하게 쓰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시간 관리를 근데 이제 멘탈 붕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멘붕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 멘붕이 많이 오냐면 시간 관리에서 망했을 때 이때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손발이 떨려오고 이 맥박은 막 빨라지고 자 그래서 제가 그 한 문제를 놓치는 건 괜찮아요. 모르는 문제는 당연히 있을 게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한 문제가 다른 문제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걔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한 문제가 여기에서 2번에서 이제 내가 이거 뭐지? 하면서 약간 좀 헷갈린다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필로 그냥 생각나는 키워드만 적어 놓으면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쓰진 않을 거예요. 어떨 때 답을 바꾸시냐면 3번을 써야 되는데 2번에다가 쓰고 나면 이거는 이제 뭐 못 써요? 화이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를 못 쓰고 얘를 다 긋고 그럼 거기다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답안지를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필로라도 꼭 써놔라. 지우개 연필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하고 3번 이제 풀었어요. 근데 4번 보니까 또 약간 의학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한 2-3개 정도가 이제 연거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빨라져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얘하고 얘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시간 관리가 잘 되면 그래도 멘붕이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시간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1년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그 1차를 보는 시간은 정말 전공은 딱 3시간이에요. 3시간 안에 내 1년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고 막 해서 이제 국화꽃이 탁 피려고 그러는데 이 순간에 딱 머리가 그냥 약간 하얘지는 분들 계세요. 왜 이제 우리 음악 선생님들이시니까 다들 실기시험 보실 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나는 실전에 좀 강하다 약하다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때 평소 연습할 때는 좀 잘하는데 이상하게 현장에 가면 이게 너무 빨라져가지고 맥박수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안 하던 실수도 막 하고 약간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도 연습으로 되나요? 그동안은 이제 공부만 연습을 하셨는데, 근데 마인드 컨트롤도 연습이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막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 책 저 책 막 찾아보고 하는데요. 일단은 호흡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대요. 이게 다 어떤 호흡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딱 푼다, 라고 했을 때 이 호흡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 있을 때 하고 얘가 불안정할 때 하고의 정답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일단 이제 이 시험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부정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딱 펼쳐놓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눈을 감고 지금부터 뭘 연습을 하시냐면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하세요. 별걸 다 시켜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복식 호흡을 해서 호흡을 가라앉히는 거.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는 건데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아기 낳기 전에 무슨 연습을 하냐면 호흡 연습을 10달 동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 낳는 거랑 사실 1년 동안 우리가 공을 들이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근데 호흡을 잘 하면 통증도 완화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거를 딱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얘기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막 맥박수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게 하면서 이거를 한 1분 정도만 하고 보잖아요. 안 보이던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사이비 종교 같아요. 근데 우리의 정신이 사실은 다 봤던 애들일 거예요. 그 단어들이 어딘가 여러분들 1년 동안 다 스치고 지나간 아이인데 얘가 긴장 상태가 되면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흐리게 보이고 안 보여요. 근데 클리어하게 한 단어 하나 딱딱 들어오면서 아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 요거 이러면서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 찾기거든요.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엔. 그러니까 자동화를 시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자동화된 건 빨리빨리 그냥 쓰면 되는데 이제 하는 이제 사실 긴장 상태예요. 온몸이 이렇게 굳어 있거든요. 근데 릴렉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들었다가 훅 올렸다가 훅 이렇게 해갖고 이완을 시키세요. 몸을. 근데 몸이 이완 상태가 되면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는 다 열심히 하세요. 다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현장에 가서 최대한 걸 발휘하기 위한 거를 할 때 문제 파악, 내가 뭐 하나 이렇게 놓치는 게 아는데 놓쳐서 거기다 못 쓰고 나오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되게 주의하실 거가 문제 파악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가 실패하면 이러면 이제 멘탈이 무너지기 쉬우니 일단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8번 동안 항상 시간은 남으셔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는 남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굉장히 시간을 아주 빡빡하게 문제를 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쉬워져요.
그러니까 왜 힘들게 막 하고, 왜 수학 경시대, 뭐 이런 경시대 문제 막 풀고 가면, 이제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가 되게 이렇게 가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래서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현장이 주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긴장감만큼의 플러스 알파가 더 나를 짓누를 거다 생각을 하면, 문제가 쉬워도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기출문제 뭐 풀만하네. 그동안 나왔던 걸 이렇게 보니까 뭐 풀만한 게 평가용 분류표에서 뭐 벗어난 것도 별로 없고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왜 틀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항상 무슨 변수가 있냐면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을 안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한 문제 한 문제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와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종교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모든 기운을 다 모아서 하나로 열로 이게 다 모여야 돼요. 모든 기운이 여러분들을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본인의 그 신념과 믿음에 따라서 다 이제 그 기도하시거나 명상을 하시거나 뭔가 이게 어떤 에너지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의 상태로 이거를 다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적절한 호흡 같은 것도 시험 보시기 전에, 모의고사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한 5분 정도만 숨을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시험 오기 전에. 그때 이렇게, 왜 한자라도 더 보고 싶잖아요. 하나만 더 보면 내가 엄청 맞을 것 같죠. 근데 그걸 한자 더 보는 시간에 차라리 눈을 감고 집중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이 나게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관리와 문제 파악 정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 그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요것만 잘 하시면 내가 시험장 가서 실수 안 하고 나 아는 거 다 풀고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분은 10분 중에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정말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남은 이제 8주 동안.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 아는데 그런 거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해놓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지 보시고 그럼 그 순간 내가 이걸 왜 그랬을까? 그때를 계속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반성적 사고를 계속 끌어올리세요. 그렇게 끌어올리신 다음에 이제 요런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하시고 완벽하게가 아니에요. 시험은 최선이에요. 근데 그 최선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살짝 비우고 한 만큼 내가 공부한 것까지는 그래도 다 쓰고 나오면 나는 만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다음 첫 주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생각을 하고 이제 미리 해보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시험을 잘 보세요.